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앱을 열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애플이 iOS 14.5 버전부터 ATT, 즉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용하는 앱마다 유저의 의사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이 앱들이 내가 폰으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이거 나만 몰랐나요? 한편 페이스북을 열었을 때는 이게 뜨더군요. 대체 뭐라는 건지... 그러니까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본인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는데 이에 페이스북이 반발하는 거라네요. 데이터 추적을 통한 맞춤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데이터의 보안과 활용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이 두 빅테크 기업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즐겨 쓰는 앱이 내가 뭘 보고 듣는지, 어떤 걸 구입하고 검색하는지 다 추적한다니 오싹해지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찰떡같이 알고 눈앞에 대령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마니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내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화두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 중 제공할 항목과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가 그 핵심 개념으로서 디지털 인권의 일환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유저들이 24시간 쏟아내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전에는 얻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소위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저의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객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은 원치 않는 곳에 악용되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마침내 유럽연합에서 2018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 개인정보의 보안과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마이데이터 개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의 서막을 열었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은 처음 발의될 때만 해도 GDPR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개정안은 비로소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마니가 지난달에 뭘 했는지 누군가 속속들이 아는 건 불편하지만 제 아이덴티티는 노출되지 않고 취향과 선호도만 파악해서 나한테 꼭 맞는 물건이나 콘텐츠를 추천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시대의 개막을 데이터발 금융혁명이라고도 한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는 은행, 카드, 통신사, 보험 등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통합하여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추천받을 수 있죠.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국내 데이터 3법 개정안이나 이후의 GDPR이라면 테크놀로지 기반은 오픈 뱅킹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개방해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 회사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오픈 API, 즉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드파티 앱들을 자유롭게 개발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이 탄생하며 IT 스타트업 붐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이런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 시대의 도래를 IT 회사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반면 기존 금융기관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데이터만 의무적으로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고 IT 회사들, 특히 이커머스 기업들은 정보 공유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차차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마이데이터 시대는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에 현재 총 28개 사업자가 본 허가를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물론 카드사, 투자사 등과 함께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의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 한편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는 심사 보류 상태인 것을 보면 업계 지형이 바뀌는 순간의 치열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행되는 사업의 명칭이 본인신용관리법 내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건 개인 입장에서 이제부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많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내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공개할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미처 몰랐어요 가 안 통하는 거죠. 또한 내가 받을 금융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정보 공유를 무조건 막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이 많이가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가 뭘 뜻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라고까지 할 정도로 21세기 중요한 자원이라면 내가 세상에 쌓아가는 데이터야말로 나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나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개방하여 내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것인지 이제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시대입니다. 마이데이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자기 관리나 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해진 거죠. 한편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과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 마니였습니다.